안녕하세요. 금융 코디네이터 콕진입니다. 이번 영상은 퇴직연금과 관련된 안내를 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2020년 11월 초에 금융감독원에서 퇴직연금 이전의 개선에 관련된 보도자료를 만들어낸 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위에 보일 텐데요. 가장 핵심 내용은 뭐냐면 퇴직연금을 현재 개인연금저축보험이 개인연금저축펀드로 이전되는 것과 비슷하게 이전을 관소화해서 이 부분을 좀 개선하겠다라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그러면 금융감독원에서 왜 이렇게 금융기관 간에 혹은 퇴직연금 간에 이전을 자꾸 안내를 하느냐, 이 부분은 중요한 내용이라서 뒤에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 전에 퇴직연금 관련된 용어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퇴직연금은 말 그대로 퇴직 이후에 연금을 받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원래 이제 퇴직금 제도 알고 계시잖아요. 퇴직금 제도였는데 IMF나 외환위기, 뭐 금융위기 등등으로 멀쩡하던 회사가 갑자기 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회사를 믿고 일을 했었는데 20, 30년 일하고 퇴직하려고 봤더니 회사가 없어요. 그럼 퇴직금 어떻게 받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까 법적으로 퇴직연금 제도를 만들어라 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고요. 그래서 DB형이든 DC형이든 대부분 다 어떻게 돼 있냐면 회사가 돈을 회사 밖에 있는 금융기관, 안전한 금융기관에다가 적립금을 쌓아놓고 운용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제도. 그래서 그 안전하게 굴러가 있는 돈을 나중에 퇴직할 때 연금으로 받아서 쓰라는 제도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으로 운용이 돼야 되는데 내가 일시금으로 받는다든지 땡겨버리면 세제상 불이익을 주는 그러한 상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종류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DB, DC, IRP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그 유튜브나 다른 데 찾아보시면 충분히 설명이 될 텐데요. DB형은 확정급여형이라고 해서 회사가 운영에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신경 쓸 게 없어요, 근로자가. 근데 회사가 이 퇴직금을 쌓아놓은 돈을 가지고 뭐 주식 투자할 수도 있고 펀드 이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해서 이익이 생기면 회사가 먹는 거고 그다음에 마이너스가 생기면 회사가 손실을 만큼 메꿔 넣어야 되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DB형이 가입돼 있다 그러시면은 특별히 신경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왜? 회사가 책임져야 되니까요. 근데 대부분 최근에는 여기 DC형에 많이 가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회사는 1년치 1년치 연봉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급여를 금융기관에다 넣어주면 그 놓은 돈을 가지고 굴러가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이 운용의 책임을 누가 지느냐 그러면 근로자한테 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근로자, 그 다음에 월급 생활자분들은 나는 그거 잘 모르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연금저축보험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연금저축보험 여러분 들어가서 공시실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최저 보증이율이 1.5%, 1%뭐 이렇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금 펀드로 옮겨서 조금 더 수익률을 올려보자 이런 얘기를 드리잖아요. 마찬가지로 DC형이 가입되어 있는 분들의 상당 부분은 다 어디에 있냐면 원리금 보장형에 있습니다. 즉 퇴직할 때 내가 300만 원씩 계속 넣었다면 300만 원씩만 쌓이는 겁니다. 즉 원리금만 보장되는 거죠. 그런데 원리금만 보장되는 게 과연 좋으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저금리 시대에 지금 살고 계시기 때문에 투자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다들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들어가는 돈도 근로자인 내가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나에게 상황에 맞게끔 포트폴리오를 짜서 투자를 하고 돈을 굴리는 연습이 필요한데 대부분의 분들은 내가 어디에 가입됐는지도 모르고 내 상품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DB형, DC형, 뭐 혹은 IRP 어디에 가입됐는지 어떻게 알아요? 예, 가장 좋은 방법은 근무하시는 회사에 인사 책임자 혹은 노무 책임자, 뭐 총무 책임자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근데 그렇게 하긴 좀 그래 하시는 분은 지난번에 제가 한번 안내를 드렸었는데요. 연금 포탈,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금 포탈에 회원을 가입하시고 보통 3일 정도 지나면은 나의 자료가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들어가 보시면 퇴직연금란에 내가 어떤 거를 가입했는지 회사까지 나오고요. 그 금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 계속 쌓이면 내가 몇 년 후에 퇴직한다고 전제했을 때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까지도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금융감독원에서 퇴직연금의 이전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내년 1월 달부터 간소화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냐면 대부분의 분들이 여기에 투자하다 보니까 이 퇴직금으로 우리 노후 생활을 준비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투자 상품이나 실적 배당형으로 넘어와서 돈을 굴리는 게 필요하다라고 금융감독원이 판단했다는 겁니다. 예, 금융감독원이 판단한 결정적인 이유는 지금 표가 보일 텐데요. 운용 수익률에서 차이가 납니다. 통상적으로 운용 수익률을 보면 연간 수익률은 약 2.25% 되어 있고요. 2017년에는 1.88, 2018년에는 1.01, 2019년에는 2.25% 정도가 운용 수익률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더 재미있는 거는 상품 유형별로 보시면 원리금 보장형이 수익률이 1.77%, 그런데 실적 배당형은 수익률이 무려 6.38%입니다. 그리고 제도 유형별로는 확정 급여형이 1.86%, 확정 기여형과 IRP 특례가 2.83%, 개인형 퇴직연금 IRP가 2.99%로 확정 기여형과 개인형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여기에 가입되시는 분들은 구체적으로 내가 가입한 상품에다가 실적 배당형을 가입을 하고 내 돈이 일을 하도록 만들어 놓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2020년 4월달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2019년도의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여러분 알다시피 3월달까지는 장이 안 좋았습니다만 4월 이후로 반등을 해서 현재 코스피가 최고치에 와 있죠. 나스닥과 미국에 있는 다우증시도 최고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도 4월달이 되어서 2020년을 되돌아보면 원리금 보장형을 선택하신 분과 실적 배당형을 선택하신 분의 어떤 그 차이는 5%가 아니라 7에서 8%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오늘 드려야 될 말씀은 한 가지로 기결입니다. 뭐냐면 여러분이 잠자고 있는 퇴직연금 계좌를 빨리 확인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DB형에 가 있다면 회사가 책임지는 거고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근로자가 운영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없지만 DC형이나 IRP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내가 내 돈에 대해서 운용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명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상품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잘 짜서 지시를 하셔야만 됩니다. 이거를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 1년, 2년 차이는 별반 차이가 안 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10년, 20년, 30년이 지나고 나면 넘사벽으로 딱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72의 법칙이라는 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셔서 알고 계실 겁니다. 72의 법칙이란 내가 가고자 하는 운용 수익률, 목표 수익률에 71을 나누게 되면 원금이 2배로 올라가는 시간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8% 정도의 운용 수익률을 낸다면 71을 나누면 8, 9, 72, 9가 나오죠. 그럼 9년이 되면 내가 납입하고 있는 원금의 2배가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지금처럼 장이 좋을 때 많이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처럼 장이 좋을 때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그럼 이때는 차이가 커진다라는 겁니다. 이 갭을 어떻게 줄이겠습니까? 어떤 걸 가입했는지 보셔서 거기 상품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가입하고 있었구나를 좀 아시고 그래서 그것에다가 자꾸 명령을 내려서 돈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게끔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리금 보장형은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실적 배당형을 통해서 내가 그 돈에다가 명령을 내리시고요. 어떤 곳에 일을 하도록 자꾸 굴려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그 돈이 나에게 돌아옵니다. 물론 실적 배당형이기 때문에 무조건 수익이 나는 건 아닙니다.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저금리 상황에서 수익이 떨어지는 것을 겁내하시는 것보다는 안정적이라는 그 말에 함정에 빠져서 물가 상승률보다 못 올라가는 그러한 수익률을 쫓아가시는 것이 더 큰 문제다라는 사실을 직시하시고 빨리 깨우치셔서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당신의 금융 코디네이터 콕집이었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